그러면 이제 훈련된 영어 토크나이저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영어의 이제 예문도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지 궁금하니까 이제 잉글리시를 이제 예문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이제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실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하나하나가 당연히 간단한 기술이 아니죠. 그 당대의 혁신과 혁명입니다. 그래서 뭐 한 3, 4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엄청난 혁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좀 간결하게 이동을 해야 돼서 그렇지 이 자체에 대해서 이 자체의 기술 꼼꼼히 뜯어보고 유니그래밍 뭐고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엄청난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는데 근데 점점 그런 기술들이 이제 디테일로 뒤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의 메커닉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해요. 뭐 유튜브에서 막 뭐 이런 공부를 해요. 그러면 뭐 더 막 이렇게 뭐 느낌이 막 좀 다르겠지만 사실 그걸 몰라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LLM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 딥러닝들도 점차적으로 그냥 모듈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전반의 프로세스에 지능적인 이 인공지능이 그냥 하나의 이제 모듈로 들어가는 거죠. 얘가 그냥 하나의 이제 모듈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내가 개발할 때 더 이상 if else 문으로 이제 정교한 규칙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어느 정도는 해. 그럼 그게 이제 붙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그게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이제 빨리빨리 개발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사시니까 한국에 살면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뭐 도로도 잘 돼 있고 이러니까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이미 있다는 기정 사실 하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근데 다른 나라 가면 꼭 그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부인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 이렇게 놀러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뭐 공부했던 학교도 가보고 이렇게 뭐 신혼 때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거기 이제 도착해서 이제 며칠 만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렌트카를 이제 빌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렌트카를 이제 빌리고 싶어서 이제 렌트 회사에다가 이제 그, 그 새벽에 전 새벽에 이렇게 렌트카를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바로 갔어요. 렌트카 이제 빌려주세요.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되게 황당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렌트카를 빌리시려면 일주일 전에 예약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게 하면 바로 이렇게 딱딱딱딱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그냥 소프트웨어고 인프라가 이제 되어 있는 상황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하고 이제 다른 거고 만약에 이 토커나이저가 이런 식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 토커나이저부터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논의를 따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은 몇 초만 해도 만드실 수 있죠. 굉장히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 토크나이저의 상태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영어는 쉬워요. 상대적으로 이제 쉬운데 더 오버를 뭐 procedure of rainfall frequency evaluation이라고 했는데 그 레인하고 fall을 나누긴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 B랑 그 레인폴은 조금 다른데 이제 F5를 나누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렇고 이제 프리퀀시 안 나눴고 이밸류에이션도 조금 더 나누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말뭉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이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느냐? 라이클리후드만 완전 이제 잘게 쪼개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말뭉치가 부족하다는 이제 가능성을 이제 좀 시사하죠. 시사하고 그러면 이제 I would like to know when the electric 이래- 여기서 이제 모터를 쪼개놨네요. 그죠? 모션하고 뭐 이런 것 때문인가? 그리고 이제 오더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쪼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스럽죠. 그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라이브는 이제 쪼개는데 어라이브, 어라이벌, 어라이빙 이런 식으로 이제 뒤쪽이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으니까는 이제 혹시 이제 그래서 쪼개지 않나 싶고 just like parents 뭐 이렇게 하고 이벤트 뭐 브로 시블링 이렇게 이제 했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BP의 그 94년 방법이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유니그램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유니그램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혹시 차이가 있나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금방금방 되니까 영어를 이제 훈련하는 것도 이 잉글리시 텍스트를 모델 타입을 이제 유니그램으로 한번 그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더 최신의 기법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훈련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10여 초 정도면 이제 훈련이 되니까 이게 바꾼다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혹시 그 유니그램으로 했을 때 아까 영어 토크나이저의 결과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요 셀을 다시 한번 이제 실행해서 한번 그 차이점이 있나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차이가 있네요. 레인폴의 그에서 아까는 F를 쪼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마도 이것 때문 같아요. 올이라고 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아까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살짝 결과가 차이가 있죠. 살짝 결과가 차이가 있고 모터를 안 쪼갰죠. 그죠? 모터를 이제 아까 이제 안 쪼갰고 그리고 보시면 모터스를 쪼개줬어요. 그죠? 그 복수형이 이제 되는 걸 쪼개줬고 오더들을 쪼개지면서 원형과 그 변형으로 이제 쫓아오는 어미라고 해야 되나? 이 아까는 이거를 안 쪼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오더와 오더링, 오더드 이거를 쪼개면서 제 생각에 유니그램이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된 게 좀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94년에 이제 기법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은 기법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궁금하면 해보면 되죠. 그죠? 그리고 라이클리후드를 아까 완전 잘게 쪼갰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나 이제 궁금하네요. 아, 요거 잘했네요. 거의 라이크와 리후드를 잘 쪼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라이클리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유니그램이 훨씬 낫네요. 영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시작하고 끝을 1번하고 2번으로 그 정수 시퀀스에서는 추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다시 복원할 때는 이 정수 시퀀스 값 자체에 대해서 그 신경 안 쓰도록 이 디코드가 이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잘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는 형태소 분석과 관련된 이슈는 우리한테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장벽이 아닌 그런 이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형의 그 입력할 데이터를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이 모형이 그 초창기 버전이라서 문장이 긴 거를 잘 못해요. 문장이 긴 걸 잘 못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짧은 문장들만을 우리가 선별을 해서 어,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슬레이션에서 그 트레인을 이제 하는데 이 일단은 그 길이에 대한 이제 제한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최대 길이를 이제 약간 여유롭게 25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트랜슬레이션에서 셔플은 이제 동의를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이제 적용할게요. 이제 엔트리가 이제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넘파이 이제 요 엔트리에서 랭하고 이 한국어 토크나이저를 이제 그 적용했을 때 또는
영어 이제 토크나이저를 이제 적용했을 때 요 두 가지 모두가 그 최대 길이 범위로 이내로 좀 들어오도록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함수로 좀 만들게요. 그 길이 제한 이렇게 하고 이제 원문과 번역이 이렇게 들어오고 원문 토큰들 이게 원문 토큰과 이제 번역 토큰이 모두 이제 길이의 이제 제한을 받도록 이렇게 이제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엔트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원문과 이제 번역이 이제 각각 이렇게 이제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제안을 이제 받았는지를 좀 확인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것을 이제 출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테이크를 먼저 이제 10,000개를 하고 10만 개를 하고 제안을 걸겠습니다. 그 전에 걸 수가 없구나.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 코드는 맞는데 그 좀 규모를 좀 줄이고 싶어서 이게 가능한가? 2번 시간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길이 제한이 적용된 데이터셋 translation short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게 이제 이거를 하면 2번 시간을 써야 돼서 translation short을 실제로 이제 잘 수행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해야 되고 이게 take 많이 적용이 되는 게 가능한가? 아, 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10,000개 정도면은 이제 금방 하니까 10만 개? 10만 개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우리가 이제 골랐던 것처럼 이제 10만 개로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길이를 이제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그 필터에서 인자가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잘 이제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10만 개를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길이 제한을 이제 받은 것에 그 데이터 이제 문서 수는 실제로는 10만 개에서 길이 제한을 이제 받은 것이 이제 차이가 이제 많이 납니다. 어, 엄청나게 필터링이 됐네요.
원래는 그 800만 개의 그런 문장들인데 이게 그 실제 길이 제한을 받으니까는 4만 2천여 개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쓸만한 문장들이 그 많지 않을 이제 가능성이 이제 있죠. 요거는 여기다가 좀 추가할까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패딩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길이 제한이 되긴 하잖아요. 근데 한국어랑 영어가 모순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가 이렇게 앞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애기가 그 영어 애기들도 영어 좀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코리아 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 가자. 코리아 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는 반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Let's go to Korea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국말이 여기서 이렇게 단말은 네트워킹도 이렇게 포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영어는 완전 영어식인데 include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목적어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길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잘리면 이 문장의 의미가 한국어랑 제대로 매핑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모형이 받을 수 있는 그 길이에 웬만하면은 근접한 문장들만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구성했을 때 굉장히 필터링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800만 개 문장에서 고작 4만 개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면 그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이 모형한테 먹여줘도 저 길이 제한 때문에 이제 제대로 그 입력과 출력의 매핑이 안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게 그 모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은. 모형 알고리즘을 만드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냥 알려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건데 그 알고리즘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속속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보시면 내가 지난번에 실수하지는 않았니? 라고 하면 요건 이제 그 20개보다 이제 훨씬 적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뭐 브라질에 있어서 안보에 관한 법, 제도, 정책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이에 따라 3년째 두 자릿수 인상을 이어가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여기서도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길이뿐만 아니고 이게 그 이제 언노운이 혹시 포함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이제 그 훈련 데이터에 언노운이 포함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선택한 그 데이터셋이 만약에 이제 한국어 토크나이저나 영어 토크나이저에서 모르던 어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르던 어휘가 포함된 채로 훈련 데이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조건을 하나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건데,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제한 이제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길이 제한 자체에 이제 영향을 이제 받느냐, 그 아까 엔트리가 두 번째로는 이제 길이 제한을 이제 적용하기 전에 아예 그 OOV가 포함되면 제외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문 토큰들이나 이제 그 한국어 토크나이저와 영어 토크나이저에서 OOV를 우리가 동일하게 설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3번이에요, 3번. 3번이 포함이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제외가 이제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unknown unknown이 이제 되는가? unknown id는 이거고 그리고 혹시 그 이게 영어 토크나이저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제 둘 중에 어느 하나에도 이게 그 원문 토큰과 번역 토 이제 이게 포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영어 토크나이저도 그냥 안 되면은 그냥 길이를 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 안 걸리면 이제 그 길이 제한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제한. 그러면 이제 그 지금 41,706개인데, 혹시 이제 한국어와 영어 토크나이저에서 그이 언노운이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게 길이 제한이 그 몇백 개가 지금 더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최대 길이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게 훈련에 사용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OOV가 포함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게 OOV가 없도록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가능한 많은 데이터로 훈련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인베딩의 크기 자체도 커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트랜슬레이션 숏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로 이제 나눌 이제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편의를 위해서 그 이미 이제 잘 알려져 있는 API를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cikit-learn이라고 하는 곳에서 train test split을 훈련 데이터와 이제 검증 데이터 분리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증, 훈련, 시험, 검증 세 가지로 훈련, 검증, 시험 세 가지로 분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사이즈를 이렇게 이제 주고 밸리데이션을 한 번 더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이제 길이를 어, 확인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거는 요 API가 아닌 다른 거를 이제 써볼게요. 이거 이제 데이터셋이 이제 다르니까 translation split의 트랜스 훈련 데이터 비율인데, 이제 train 데이터는 우리 사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죠. train test split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네, 하고 train test split를 해서
테스트 데이터. 잘 됐고. 일단 그 간결하게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그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로 이제 나누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검증 데이터는 그냥 이제 설정으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를 실제 우리 이제 모형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그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맷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볼게요. 포맷 데이터. 뭐 포맷이라고 이제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엔트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요. 그럼 이제 이 엔트리는 이제 그 원문하고 번역 토큰들을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아이디로 이렇게 이제 내보내주면 이제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일단 그 인푸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코더 쪽에 이제 인푸츠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고 디코더의 인푸츠를 이제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디코더 인풋은 이제 이 번역 토큰들에서 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웃풋은 이제 번역 토큰의 이제 마지막 값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 아웃 이제 하나씩 밀려서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이제 나눠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문과 이제 번역 토큰들 모두는 그 감싸주는 것이 좀 필요하죠. 이제 이걸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앞뒤로 그 문장의 이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까처럼 이제 감싸주면 됩니다. 원문 토큰 BOS랑 EOS. 요게 이제 그 다를 가능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좀 작성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고 이제 영어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어, 둘러싸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특정한 것이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 이제 모형에 전달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해서 실제로 이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 쉬는 시간 이후에 그 이 거의 이제 다 됐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데이터셋으로 이제 만드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